도대체 이 아이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얘는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공부를 좀 잘하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세요. 중학교 땐 잘했는데 고등학교 때 성적이 떨어지는 건 왜 그런가요? 이렇습니다. 이런 이유에 있어서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어떤 살아온 환경도 다 다르고 또 가치관도 다르고 부모님들의 가치관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 아이의 가치관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거의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여서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다 이제 뭐 몇 가지의 경우를 보자면 중학교 때 너무 많은 걸 시키신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들이. 그래서 너무 많은 걸 시키시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 되니까 너무 질린 거죠. 이걸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중학교 때 했었던 것들에 대한 양적인 측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가서는 오히려 그냥 안 해. 아까 말씀드린 특히 남자애들은 안 해. 해버리면 이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중학교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암기가 통합니다. 암기가 통하기도 하고 그걸로써 어떻게 좀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그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가 이게 공부하는 방식 자체가 계속 중학교 때의 방식으로 머물러 있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 와서 이게 너무 많이 버겁게 상대적으로 버겁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자신감의 하락이라던가 불안감이라던가 두려움 이런 것들이 중학교 때 생겼던 것보다 훨씬 크게 생기는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에서 오는 약간 불안감 이런 것들이 자꾸 난 안 되나? 나 중학교 때 잘했었는데 왜냐면 중학교 때 잘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와닿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 잘했는데 이제는 못하나? 더 다른 아이들은 더 하나? 막 이러면서 그런 불안감들이 커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등학교 와서 중학교 때 잘했던 애가 고등학교 때 좀 이렇게 주춤하다라고 하면 그런 문제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습 코칭 받았을 때 어떤 학생들이 효과가 좋은가요? 이게 뭐 유형별로 있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일단은 아이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엄마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들이 가장 먼저 하는 건 학원을 바꾸는 거거든요. 학원을 바꿔. 아니면 선생님을 바꾸고, 뭐 과외 선생님이면 과외 선생님을 바꾼다던가 이렇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학습 코칭이라는 것 자체가 예전부터 있었긴 했지만 대부분들이 이제 이것들을 아시는 부모님들이 별로 없고 저를 찾아오시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둘째, 셋째거든요. 왜냐하면 첫째 부모님들은 아직 경험이 없으셔서 이 아이가 처음이기 때문에 막 달리십니다. 근데 이제 둘째, 셋째 부모님들은 제가 한마디를 하면 열마디로 동감을 하세요. 맞아요. 저희 애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찾아왔죠.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그러니까 이 아이를 너무 많이 이렇게 학원으로 이렇게 막 학원만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돌리신다는 표현을 쓰시는데 그렇게 하거나 이 아이가 너무 지쳐있거나 뭔가를 해보고 싶은데 엄마는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래도 그럼 전문가의 도움을 한번 받아보자 선생님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무기력하다던가 아니면 좀 자신감이 많이 결여되어 있다던가 그리고 또 너무 도저히 모르겠어요 내 아이지만 잘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부모님도 저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중요한 건 말은 학습 코칭이고 학습 디렉터이긴 하지만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다 확인을 해야 되고 또 부모님들의 어떤 환경이나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까지 제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대부분이 한 분의 상담을 계속적으로 할 때도 3-4시간을 하기 때문에 그게 한 번에 걸치는 게 아니라 꾸준히 그래서 저는 뭐 한 4-5년? 6-7년? 이런 아이들이 너무 많은데 부모님들이 그것들에 대해서 천천히 조금 발돋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급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기다리실 줄 아시는 부모님들이 아이들도 기다려 주실 수 있고 또 저랑 같이 상담을 하고 또 이제 앞으로 나아가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모님과 학생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뭔가가 이기적으로 생각한다기보다는 나를 잘 모르겠다. 그리고 나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어떤 공부에 관련되어 있는 전반적인 사항들 그런 부분들에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일단은 처음에 이게 학습 코칭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뭐 국어나 수학은 단원도 있고 이것만 끝내면 중학교 끝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학습 코칭은 전반적인 공부와 배움에 대한 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어떤 아이는 자기주도 학습 자체를 못해서 그런 부분에 처음부터 손을 대야 되는 아이가 있고 또 어떤 아이는 이런 과목에 대해서
뭔가가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들을 해결해야 되는 아이들이 있고, 또 이 아이는 뭔가를 잘하는 것 같은데 그거에 비해서 결과가 너무 안 나와서 그래서 저를 찾아오는 아이들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걸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어머님이 모르시는 이 아이의 어떤 그 개인적인 것부터 학습적인 어떤 관리, 예를 들어서 뭐 관리라고 하면 뭐 제가 뭐 시간표를 짜주거나 이러진 않아요. 중요한 건 저를 만나는 아이들은 다 자기가 시간표를 짜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그 시간표도 24번, 48번 바꾸는 아이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패턴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니까 안 되고 저렇게 하니까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선생님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하면서 스스로 찾아가는 길을 제가 열어주는 일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은 무엇인가요? 도대체 이 아이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얘는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어머님들이 이렇게 학원을 많이 다니고는 있는데 성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부를 좀 잘하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세요. 그래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뭔가가 진이 램프처럼 뿅 하고 뭔가 해주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시는 분들은 저도 어머님 죄송합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제가 할 수가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그것들을 길을 열어주는 일을 제가 하는 거고, 이 아이가 저를 만나서 처음에는 뭔가가 좀 어설프고 그랬는데 스스로 무언가를 찾아가고 스스로 자신감을 갖고 스스로 할 수 있게 되면 저는 안녕합니다. 이제 네 스스로 해도 되겠구나. 그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때 그때 요청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가장 황당한 부모님은 그거예요. 학원 다 끊을 테니까 이 아이를 1등으로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저는 그건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공부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좀 기다려 주실 줄 아는 여유가 있으신 분들, 어머님들이 너무 급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우리 아이를 믿어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많은데도 그냥 나는 1시간 됐잖아요 선생님, 1시간 됐는데 뭘 더 기다려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중요한 건 아이의 타이밍과 어머님의 타이밍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조차도 또 저희가 알아내고 또 확인하고 상담하면서 무언가를 좀 길을 열어가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황당하게 오시는 부모님도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저를 만나고 나서 좀 이렇게 오랜 기간 되신 분들은 그 신뢰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저를 찾아오시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성적이 평생 간다는 말 사실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부정적인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그게 뭐 공부를 잘했으니까 끝까지 잘할 수도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뭐 어릴 때 뭐 떡잎부터 알아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물론 뭔가가 내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예. 그런 아이들이 있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 뭔가를 해내려고 하는 시간과 노력과 그것을 서포트 해줄 수 있는 기다림이 분명히 있어야 이 아이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가장 중요한 건 그렇게 해본 아이는 대학교를 가서든 사회를 가서든 그 성취감을 알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알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들을 열어갈 수 있는 길을 스스로 만들어 가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것들이 만약에 뭐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이 아이가 스스로 잘할 수는 없잖아요. 예. 스스로 잘할 수는 없고 분명히 주변에 어머님들과 아버님들의 서포트가 있으셨을 텐데, 그 서포트들을 계속적으로 어머님과 아버님들의 기준에 맞춰서 만약에 중고등학교로 간다라고 하면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 이 아이를 그런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고 계속적으로 성장을 독려해 주시는 거라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구독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모든 아이는 잠재력을 갖고 있거든요. 예, 저도 사실 부모여서 저도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저도 가끔 실수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남의 아이를 바라보듯이 바라보자. 이게 저의 어떤 약간 철학 같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 자식은 제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자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부모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은 모든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그 잠재력의 시기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가 인생의 성패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런 기본을 이렇게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노력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에 좀 더 집중을 해주시고, 그런 노력에 이 아이가 뭔가를 해냈다라고 하면 그 작은 노력도 크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남의 아이들은
칭찬 많이 하시죠, 어머님 아버님들이. 근데 똑같은 행동을 우리 아이가 하면 화를 먼저 냅니다. 그래서 저처럼 남이 아이를 바라보듯이 제3자 입장에서 조금 거리를 두고 바라봐 주시고, 학습 코칭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학습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왜냐면 저는 감정 코칭이랑 같이 연결을 하기 때문에 고민이 있으시다면 찾아와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이 잠재력을 믿는다는 건 그만큼 기다려 주실 줄도 안다라는 거거든요. 저도 엄마기 때문에 출산을 딱 했을 때 저희 엄마들은 특히 생각합니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건강해야만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어떤 뭐 경제적인 이런 물질적인 여건이라기보다는 정신적인 기반을 든든하게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뒤에 있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조금 더 잘 가질 수 있게 우리 아이들을 좀 이렇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 또 격려와 응원의 말씀을 일부러라도 조금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 아이들은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는 조금 다를 수 있으나 분명히 그 포텐이 터질 거라고 생각합니다.